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12월 30일에 이제 K리그 1 그리고 K리그 2의 각 구단별 연봉 지출 현황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K리그 1에서는 과연 지출 대비 순위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계획을 해보게 됐는데요. 지금 썸네일에 김기동 감독이 보이시죠? 왜 나오셨는지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알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표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매년 이제 발표가 되죠. 12월 30일 내지는 12월 31일 이즈음에 이제 K리그에서 연봉 지출 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2월 30일에 그것이 발표가 나게 됐고요. K리그 1 그리고 K리그 2 전체 구단 연봉 총액은 약 1,705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리그 1 평균을 좀 알려드리면 K리그 1의 구단 총액은 110억 정도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은 2.3억의 국내 선수 평균 연봉, 외국 선수의 경우에는 8.6억의 평균 연봉, 그리고 승점 1점당 평균 2.1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출 대비 순위가 높은 팀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 지출 대비 순위가 높은 팀이라면 지출 순위에서 최종 성적을 뺐을 때의 그 결과값이 이제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의 영상에서는 이것을 순위 마진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순위 빼기 최종 성적을 순위 마진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번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출 순위 대비 이제 최종 성적이 가장 이제 양수였던 팀들 중에 가장 낮은 팀은 바로 울산현대입니다. 울산현대는 순위 마진이 1에 기록을 했는데요. 지출 순위 177억으로 2위, 하지만 최종 성적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201 순위 마진은 1이 됐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수에게 평균 연봉으로 4.8억 정도를 지불했고요. 외국인 선수에게는 11.1억을 평균적으로 지출하면서 약 3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점당 약 2.3억의 비용을 사용하면서 4위에 랭크하게 됐는데요. 이 여기서의 4위는 많이 쓴 순서대로 4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위가 낮을수록 더 뭔가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 높은 순위에 있는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 이 스쿼드 자체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꽤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울산은 국내 선수 중에 연봉 2위, 4위, 5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김영권, 이청용, 조현우인데요. 이 3명의 선수는 울산현대 선수 중에 국내 연봉 23%를 차지합니다. 이제 울산현대의 국내 선수들이 받는 총 연봉 중에 23%를 이 3명의 선수가 받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선수 연봉 4위와 5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코와 레오나르도인데요. 바코의 경우에는 팀 내 외국인 연봉 33%를 받고 있고 레오나르도의 경우에는 27%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합 60%를 이 2명의 외국인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고요. 울산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위 마진이 그 다음으로 높은 팀은 수원FC인데요. 수원FC는 이번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을 해야 될까요? 1월이 넘었으니까요. 어쨌든 88억을 사용하면서 9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은 7위를 거두면서 순위 마진 907, 총 2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선수에게는 평균 2억의 연봉을 지출하면서 5위의 자리에 위치했고 외국인 선수에게는 6.9억의 평균 연봉을 지출하면서 9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1점당 1.8억의 비용을 사용하면서 전체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수원FC가 세 번째로 뭔가 또 비용 대비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자면 시민구단 중에 최소 소비 2위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 소비 1위는 성남FC였다는 점 미리 좀 알려드리고 성남FC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천 유나이티드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순위 마진은 3위입니다. 지난 시즌 지출 순위는 89억으로 7위를 기록했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최종 성적은 4위를 기록하면서 704 순위 마진은 3위였는데요.
비용, 국내 선수에게는 평균 연봉 1.9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7위, 외국인 선수에게는 평균 9.2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4위의 외국인 선수 평균 연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1점당 1.6억이라는 낮은 금액을 투자해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전체 승점 1점당 들인 비용에서는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좀 더 효율적인 축구를 인천 유나이티드가 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도 많겠지만 인천 유나이티드가 단순 비용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특이사항이라면 100만 달러 정도라고 알려졌던 무고사 선수의 외국인 선수 연봉이, 그러니까 무고사의 연봉이 인천 유나이티드 전체 외국인 선수 연봉 중에 약 23% 정도를 차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인천 유나이티드에게는 굉장히 큰 특이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출 순위 대비 최종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은 역시 썸네일에 나왔던 대로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해 77억을 사용하면서 지출 순위에서는 10위를 기록했는데 최종 성적은 3위를 기록하면서 순위 마진이 10배의 3, 7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국내 선수에게는 평균적으로 1.7억의 연봉을 지출하면서 전체 9위의 연봉 지출이었고요. 외국인 선수에게는 평균 6.7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10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두 국내 선수나 외국인 선수나 모두 짜게 주는 거에 3위 안쪽으로 들어간 구단이 바로 포항 스틸러스였는데요. 그러면서 1점당 1.3억이라는 상당히 낮은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1점당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효율의 극한을 보여준 축구가 바로 포항 스틸러스의 축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기업 구단 중 최소 소비 1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소유한 구단인데 돈을 상당히 적게 썼고, 물론 이제 포스코의 경영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김기동 감독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 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이끌어냈다. 만약에 김기동 감독이 조금 더 좋은 지원을 받았다면 진짜 성적은 잘 몰랐다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출 대비 순위가 높은 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지출 대비 순위가 낮은 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 순위에서 최종 성적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가장 낮은 팀부터 봐야겠죠. 마이너스 1에 속하는 팀이 바로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는 2022년에 197억을 사용하면서 전체 지출 순위 1위에 위치했는데요. 최종 성적은 2위를 기록하면서 순위 마진이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물론 전북현대가 B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2위인 울산현대와의 20억 정도의 차이를 약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쿼드 뎁스가 높은 만큼 전북현대도 그것에 대해 이익을 안 본 건 아니니까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비용을 보면 국내 선수에게는 3.6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2위의 기록을 기록했고 외국인 선수에게는 평균 11.8억을 지출하면서 이 역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1점당 2.7억이라는 비용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승점 1점당 들인 비용 중 K리그1에서 가장 큰 비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물론 전북이나 울산이나 고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어떤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긴 한데 사실 전북현대 축구는 고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김상식 감독이 보여준 축구는 효율적인 축구는 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적용이 돼서 전북현대의 승점 1점당 쓴 비용이 가장 크게 나오게 되는 결과를 좀 맞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전북현대 스쿼드에서의 특이사항은 국내 연봉 1위와 3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와 김보경이 그 선수들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 연봉을 합치면 전북현대 전체 국내 선수 연봉 중에 1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연봉 3위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스타보입니다. 구스타보 선수는 외국인 선수 전체 연봉의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자 전체 전북현대 외국인 선수 연봉의 42%를 차지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위 마진 마이너스 2인 팀을 볼 텐데요.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124억을 지출하면서 현재 지출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은 5위를 기록하면서 순위 마진이 3-5로 마이너스 2가 되게 됐는데요.
비용을 보면 국내 선수에게는 평균 3.0, 그러니까 다시 말해 3억을 주면서 전체 3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선수에게는 전체 13.1억을 지출을 하면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지출을 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평균 승점 1점당 들인 비용은 2.4억이었습니다. 이는 3위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국내 선수에게는 3.0으로 울산, 전북보다는 낮은 수치였지만 외국인 선수에게 썼던 비용이 꽤 높아지면서 이제 승점 1점당 비용이 그들과 좀 비슷해지게 됐는데요. 이런 제주 유나이티드의 특이사항이라면 역시 외국인 선수 연봉 1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평균적으로 13.1억을 주면서 전체 외국인 선수에게 투자한 금액이 1위를 차지했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제르소가 그 연봉의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제르소는 전체 외국인 선수 연봉의 중에 1위인 선수이자 제주 유나이티드의 외국인 선수 전체 연봉의 61%를 차지한 굉장히 고연봉자, 고주급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삼성 역시 순위 마진이 마이너스 2로 제주 유나이티드와 똑같았는데요. 수원 삼성 89억을 사용하면서 지출 순위는 8위에 위치를 했지만 최종 성적은 10위, 그것도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꽤 다사다난했던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용을 보면 국내 선수에게는 평균 1.8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8위였고, 외국인 선수에게는 평균적으로 8.1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6위의 기록을 차지했는데요. 그 결과 승점 1점당 2억의 지출을 했습니다. 이는 6위 정도의 자리에 위치하는 비용이었는데요. 수원 삼성의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역시 기업 구단 중 최소 소비 2위에 속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 구단 중에 최소 소비 1위는 아까 보셨다시피 포항 스틸러스였잖아요. 포항 스틸러스가 대단한 거지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만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원 삼성의 어떤 줄어든 투자 이런 것들이 수원 삼성의 이러한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다. 물론 이게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만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수원 삼성이 어떤 부진이 이어졌던 데에는 이런 것도 함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은 대구FC입니다. 대구FC는 지출 순위는 100억으로 5위를 기록했지만 최종 성적은 8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순위 마진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5 빼기 8이죠. 대구FC는 수원 삼성만큼 굉장히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FC는 이제 국내 선수에게는 평균 2.1억을 지출하면서 평균적으로 4위에 위치를 했고요. 외국인 선수에게는 평균 6.9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8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어떤 대구FC의 비중이 큰 만큼 1점당 이제 승점 1점당 비용에도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구FC는 승점 1점당 2.2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5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연봉 2위 세징야 선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대구는 이 3+1을 다 채우면서 이 외국인 선수 평균 연봉을 낮을 수 있어도 외국인 선수 전체에 대한 지출은 좀 높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대구FC의 승점 1점당 비용 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세징야 선수는 대구FC 외국인 선수 전체 연봉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대구FC 전력의 정말 절반 아니면 절반 그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이번 또 결산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FC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약간 횡성수설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C 서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순위 마진이 굉장히 낮죠. 서울은 이번 시즌 K리그 1에서 지출 대비 순위가 가장 낮은 팀입니다. 이 얘기를 말해보자면 순위 마진이 가장 낮은 팀이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13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지출 순위는 4위에 속했던 서울은 최종 성적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딱 가지 않는 순위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비용을 보면 국내 선수에게는 2억을 주면서 전체 5위, 외국인 선수에게는 8.4억을 주면서 전체 5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비대한 서울의 스쿼드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1점당 2.5억, 전체 2위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비용을 승점 1점당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평균 연봉인데 스쿼드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 그 뭐 B팀도 만들지 않는데 스쿼드의 수는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제대로 폼을 올려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폼을 올릴 수 있는 선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수들을 다 기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량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FC 서울의 이번 시즌 성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FC 서울은 안타깝게도 K리그 1, 2 통합해서 가장 낮은 순위 마진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K리그2의 서울 이랜드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가 순위 마진 -5를 기록하면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기보다는 뭐 발끝 정도를 나란히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FC 서울은 그만큼 좀 성적이 아쉬울 겁니다. 성적이 아쉽기도 할 거고 스쿼드 정리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느꼈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의 아웃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걸 보면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지출에 한 만큼 순위가 나온 팀을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강원입니다. 강원은 순위 마진이 0입니다. 지출 순위 94억으로 6위, 최종 성적도 6위였는데요. 평균적으로 국내 선수에게 1.5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10위였고 외국인 선수에게는 평균 7.4억을 지출하면서 전체 7위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승점 1점당 1.9억의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는 전체 8위의 기록이고, 뭐 전체 8위의 기록이라면 약 4위 정도, 효율적으로 축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약 4위 정도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강원은 뭐 최용수 감독의 지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도 그렇고 딱 6위 정도의 적절한 그런 라인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대신 국내 선수의 연봉이 이렇게 낮은데 뭐 어떻게 6위까지 갈 수 있었냐 라고 좀 질문을 하신다면, B팀 운영으로 인해서 평균 비용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FC의 경우에는 이 평균 비용은 낮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출은 좀 더 많을 수 있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팀 남았죠. 성남입니다. 순위 마진 0이었는데요. 지출 순위 최하위였고요. 최종 성적 최하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천 상무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성남의 경우에는 61억을 지출을 하면서 현재 이 계산이 가능한 K리그 1 팀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 보면 국내 선수에게 평균 1.4억 지출하면서 전체 최하위, 외국인 선수에게 평균 6.0, 다시 말해서 6억 지출하면서 전체 11위. 근데 또 1점당 2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많이 안 썼는데 그만큼 승점 수도 적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면 지출 최하위고 순위가 최하위잖아요. 이거 어쩌면 예견된 결과다. 이 김남일 감독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이건 물론 김남일 감독도 문제가 있었겠죠.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이라는 구단 자체도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투자를 했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성남FC라는 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성적이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리그 1 지출 대비 순위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정말 엄청난 또 지표를 기록했죠.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포항 슬러스는 2025년까지 이 감독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무쪼록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